제 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하는 채널을 등록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당신과 함께 만년 전 트렁크 바퀴가 오랫동안 울린 후에 문 앞에 세워진 가오우 시리즈를 계속 공부할 것입니다. 로승은 고개를 들어 위쪽에 거대한 고대무성제 7대학의 큰 간판을 보면서 마침내 자신이 도착했다고 생각했다. 바깥쪽에 2층짜리 우뚝 솟은 대문이 그의 새로운 여정의 서막을 열어놓았다. 이것은 매우 좋은 예의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성이 스스로 쓴 대학 표지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래된 소박함도 있고 뚜렷한 분위기도 있다. 동사의 마음속에는 천리의 면면이 이어진 사나와 지식과 경험이 있고 로승의 마음속에도 정세를 돌려세울 건군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그는 대학에 가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는 약간의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크게 뜨게 하고 바깥 세계를 보게 하며 자신이 무료한 곳에 강제로 가지 않고 단지 필수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서이다. 안으로 들어가 로승의 오른손을 검사하고 한 신입생이 등록한 곳을 찾았는데 아주 간단해 보였다. 마치 밖에서 그는 무술성제에게서 받은 편지 한 통을 꺼내 예의 바르게 나에게 제출할 수 있는가고 물었다.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들어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본 끝에 누군가가 왔다. 금발 여자가 그의 뒤에 누워 누군가가 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로승의 손에 있는 봉투를 잡고 흥분해서 말했다. 내가 좀 보자. 이것이 보통 합격 통지서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그것을 열자마자 그녀는 올해의 용무장원에게 노발대 발했다. 지금 와서 보자. 우리 무성대학은 처음으로 장원랑을 모집했다. 그는 영준한 남자아이였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검을 닦는 형은 말할 것도 없고 옆에 앉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도 멈추고 시선을 한쪽으로 돌렸다. 마치 로승이 그를 칭찬할 만큼 잘생겼는지 평가하는 것 같았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몸을 돌진했는데 목소리가 세 사람이 고개를 돌려볼 정도로 컸다. 빽빽한 빨간 신발 한 켤레가 책상 위에 떨어져 당신의 입학 서류들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커다란 몸뚱이에 어깨에 용의 칼을 메고 있었다. 그는 로승의 평가를 쳐다보며 무엇이냐고 물었다. 양쪽 모두 말이 필요 없는 분위기를 풍겼다. 로승도 강한 미소를 지었다. 초매는 매우 예의 바르다. 나는 누구냐? 너는 너의 신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니?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든 도룡도를 로승에게 던졌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그의 얼굴이 몇 센티미터 길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예의 바른 미소가 있었다. 평머리는 바로 멈추었다. 이 녀석은 좀 이상했다. 속눈썹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로승을 위협하지 않고 칼끝을 유지했다. 여사님, 당신이 가려는 방향으로 가라고 하세요. 가는 길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당신은 학생들과 멀리 떨어진 기숙사를 찾을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떠나면서 손짓을 남겼습니다. 가자, 가자. 말을 많이 안 하고 그의 남자에게 놀라지 않고 금발녀를 재미있게 하는 여유로운 자태와 힘찬 호흡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뒷모습을 보고 소평도의 로승도 동의했다. 시오는 종경기의 성적이 어떠한가를 알고 싶었다. 이 녀석은 인터넷에서 찾아냈다. 어린이는 안경을 쓰고 휴대전화의 손가락은 끊임없이 어린이를 불러 함께 와서 보았다. 로승의 구체적인 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혈치가 6급에 이르렀고 적지 않은 기록을 깼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아마도 역사상 가장 강한 용무장원일 것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 모두 보고 있다. 만약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막내 로승은 분명히 현장에 있던 세 사람보다 강하다. 그는 매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연극이 곧 상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로승은 남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서 기숙사가 어느 구석에 있는지 대충 알고 있었지만 교토에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학교마다 이렇게 넓은가 아니면 여기가 무성대인가 학생의 그림자도 없고 질문도 하지 않은 사람이 계속 나타나지 않았다. 뒤에 누가 달려왔다. 그는 친구를 부르고 있었다. 마침내 나이 외의 사람을 찾았다. 너는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냐? 나는 임택이라고 한다. 또한 신입생이다. 그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로승에게 나를 데리고 기숙사에 갈 수 있느냐고 곤혹스럽게 물었다. 물론 그는 나와 함께 길을 잃었다. 곤혹스럽고 불안한 목소리가 임택의 귀에 메아리 쳤다는 것이 그를 궁금하게 했다. 왜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걷고 서 있는지 위험하고 저리 가라. 누군가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그는 모든 책상을 사람들 뒤에 부수고 싶었다. 두 쪽으로 갔는데
분명히 어떤 힘에 의해 밀려났지 실수로 밖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기숙사 입구에서 한 청년이 박수를 치며 칭찬했다. 그건 성대모사였어요. 다른 사람의 신분을 물으면 그 다음엔 바로 아부할 거예요. 당신은 멋진 사람이잖아요. 주머니에서 두 동작을 처음 꺼내는 초보잖아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어. 노란색 셔츠 옆에 녹색 녀석이 있어. 물 한 잔 마시고 있어. 이 두 녀석은 보기에 두 늙은 귀신처럼 공공장소에서 새 귀신을 괴롭힌다. 군중 속에 불만이 있지만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이 당신의 배우자에게 당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속삭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항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동어는 그다지 확실하지 않게 들린다. 비록 전국 총경기에서 5위를 차지하고 수도로 불리우는 호화탐정은 실력이 현재 5급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쉽게 행동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에 대금모는 이미 5급에 달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그는 그보다 2단계 위였다. 그는 사나운 분위기를 보았다. 그는 망설였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세 가지를 막지 못할까봐 두려웠고 결과는 마치 명에 대한 약속과 같았다고 말했다. 만약 내가 원소를 장악하는 능력이 3단계로 돌파했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 친구는 들었다. 그는 매우 조급했다. 심지어 광동어조차도 그가 능력이 있다고 자신할 수 없었다. 그가 어떻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하나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가 길을 닫고 당신이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품질에 따라 그가 모든 체력을 소모하게 하기만 하면 그는 승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광동인의 비전은 그 근무인을 떠나 다른 사람으로 향했다.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나의 친구, 5급 무술자의 기혈은 1000포인트에 달했다. 강철 같은 힘이 너의 몸을 지탱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그물을 든 놈이 간단해 보였지만 호동은 처음부터 그가 손을 대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이미 6급 마스터급에 진입했을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군중들은 종사가 학원에서 단번에 잿더미가 되고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들었는데 6급 종사가 아직 학교 의자에 앉아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 도시의 무술협회는 보통 6급에 불과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왕따 행위이다. 야유가 늘어남에 따라 이 두 녀석 중 한 명은 자신이 무성대에 있는지 몰랐고 그들은 길을 막고 공개적으로 불만에 대답했다. 금발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곳의 규칙은 아주 간단하다. 입주하려면 나의 3가지 방법만 막으면 된다. 또 짐을 가지고 들어오고 싶다. 2가지 방법을 더 추가하면 된다. 내가 너희들을 알게 된 그 해에 너희들은 모두 무술천재로 동년배보다 더 두드러졌다. 그러나 여기서 네가 줄곧 자랑스러워하는 영광과 영광은 내 눈에는 한 푼의 가치도 없다. 피를 흘리게 해. 네가 이 학원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은 실력으로 얻는 거야. 실력이 없는 너희들은 특권이 없어 평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는 손으로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아이들에게 명망의 꼭대기에서 추락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사파를 보여주며 걔를 불쌍한 겁쟁이로 만들 뿐이다. 자, 오늘 존경하는 형님, 선생님 없이 첫 수업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의 머리를 쥐고 있는 듯한 강연은 아래 학생들에게 이를 갈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레벨 차이는 그들이 아무리 더러워도 감히 그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한다. 로승과 군중 속의 사람들은 모두 낙담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매미 같은 곤충을 만날 수 있을지 몰랐다. 그러나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고 늘 도덕과 정글의 법칙에 대해 쉴 새 없이 짓걸렸다. 이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매우 약했다. 그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두껍게 갈았는지 몰랐다. 귓가에 뚱뚱한 임택의 중얼거림이 울릴 줄은 몰랐다. 그는 주먹을 쥐고 떨며 중얼거렸다. 세상에, 다행이다. 태양님,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 세상에, 이 높은 단락의 말은 항상 누군가가 발밑에 밟힌 선배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눈빛은 놀라움과 두려움이라고 불러야 한다. 그는 어깨에 있는 배낭을 로승에게 던지고 흥분해서 3수를 막을지 5수를 막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녀석을 가르쳤는지 보라고 소리쳤다. 자신의 자신감 있는 개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임택은 망설임 없이 로승에게 자신이 올해 서천성의 무장원이자 전국 19위라는 것을 알게 했다. 말하면서 임택은 맹렬한 몸으로 돌진했다. 많은 사람들이 풀이 죽어있을 때 임택의 욕설이 머리에 울렸다. 목에 있는 3가지 낡은 규칙, 왜, 여전히 너무 많이 만졌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모두 메스꺼움을 느꼈다.
2초 후에 그는 바닥에 던져져서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가 예전처럼 엉덩이를 부러뜨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로승이 앞으로 나가 물었다. 림택은 괜찮았다. 다만 목소리가 아까만큼 크지 않았다. 뜻밖에도 그 녀석은 뜻밖에도 이렇게 강했다. 숨까지 차서 몸이 모두 단단하다고 했다. 그의 발을 차는 것보다 더 높았고 또 아팠다. 로승은 너무 웃겨서 임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내려가 내가 조를 대신할게. 이 새로 알게 된 녀석이 오히려 자신의 전례를 밟는 것을 보고 임택은 매우 맞고 싶었고 감히 자신이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마른 젊은이는 무슨 장사를 했다. 로승은 눈살을 찌푸리고 웃는 금발의 남자 앞에 다가갔는데 또 천진한 어린 양 한 마리가 와서 마음이 좀 귀찮고 귀찮을 뿐이었다. 만약 우리가 일찍 여기에 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마사지하고 입술에는 여전히 사교적인 미소가 가득하다. 로승은 새로운 취지를 가지고 있다. 자신에게 주어라. 파리 한 마리가 불편하게 윙윙거리는 것을 보면 때릴 수 있다. 전기 박자가 없으면 손